제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천시 재선 국회의원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구보다 이천을 사랑하고 이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저 송석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화려하게 재선으로 당선되신 송석준 의원님을 지금 만나고 있지만 잘 지내셨느냐,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라고 여쭤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요즘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15 총선은 정말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말 어려운 선거였죠. 특히 야당으로서는 여론 형성도 어려웠고 또 자기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굉장히 통제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우리가 야당이 그야말로 참패를 당하면서 뭐 177석 대 103석이라는 아주 절대 수적인 열세로 이렇게 21대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도 우리 이천 시민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원구성을 하면서 당연히 야당에게 보장됐던 법사위 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겠다. 소위 그냥 힘의 논리로 소위 뺏어가는, 그리고 또 상임위 위원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강제 배분하는 어처구니 없는 헌정사에 유례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기가 막힌 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잡아야죠. 대한민국은 엄연히 헌법이 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바로 잘못된 국회의 그런 행태는 바로 잡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이제 원구성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다시 이제 우리 당 교섭단체로서 안을 다시 짜서 상임위 의원들을 재배치 작업이 어제부터 들어가서 오늘 지금 이제 한참 조정 중에 있습니다. 국토위로 상임위가 배정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신 건가요? 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짠 안에 의하면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의장이 그거를 그 본회의장에서 그 의장이 이렇게 승인하고 원구성을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 당에서 이제 안을 그 사임한 안을 냈고 또 우리 자체 재구성안을 이제 의장께 제출한 상태입니다. 본회의에서 원구성 조정안을 다시 최종 확정이 된다면 이젠 그야말로 정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21대 원구성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난 선거가 끝나자마자 4월 말에 정말 안타까운 한익스프레스 우리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했죠. 38분의 정말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는 12년 전에 발생했던 당시도 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 사고랑 아주 판박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실내 공간에서 이런 위험한 작업들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이런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렇게 업체들이 그 현장 안전 관리를 소홀하고 또 이런 중앙 모니터링에 의한 관리가 안 돼서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후진국형 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사전에 방지하고 정부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가 되면서 자동 폐기가 됐고 이번 21대 등원을 하시면서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를 하셨습니다. 빨리 잘 처리가 돼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잘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사고 직후에 제가 이제 법안 발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임기 만료 시기라 이제 임기 만료와 함께 이제 그 법안은 자동 폐기됐지만 이미 국민들에게 이제 너무 널리 알려졌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다시 1호 법안으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면 그것이 이제 상정이 돼서 조속히 이제 현장에, 건설 현장에 적용이 돼서 이제 첨단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첨단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위험이 닥쳤을 때 예.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맞습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 기기들을 예. 사용해서 미리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예. 이 안전한 공사 현장을 신호가 갈 수도 있고요. 유사시에 이제 이제 요새는 사물 인터넷 기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개인들에게 그런 거를 기기를 부착해 하거나 또는 이제 핸드폰하고 통신을 연결한다든가 해서 문제 상황이 터졌을 때 바로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종고를 할 수도 있고, 동시 작업이 일어날 수 없도록 또 사전에 또 통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안 정비가 잘 돼서 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전한 나라. 예, 정말. 그리고 예. 최근에 한강 민생 정책 포럼을 결성하셨습니다. 회장님으로 취임하신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한강 민생 정책 포럼은 어떤 단체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국회에는 다양한 이런 그 의원님들의 그 소그룹, 공부 모임도 있고 또 이런 정책 개발 모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친목 모임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강 정책 포럼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비슷한 성향 분들끼리만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모임 경우에. 근데 이번에 우리 한강 정책 포럼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은 바로 한강 유역권에 있는, 그동안에 한강 하면은 뭐 우리 수도권만 얘기하는데 이번 한강 포럼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은 강원도 의원님들, 또 충청도 의원님들, 그리고 경기도 의원님들이 또 인천시 의원님들까지 이게 다 참여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한강 유역권에 각 지역 의원님들이, 특히 우리 이제 미래통합당의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강 유역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어쩌면은 핵심 문제들이 이곳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바로 우리 민생 문제라든가 또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도 하고, 그래서 법안 발의할 때도 같이 협조를 하고 또 서로 정책 개발을 할 때도 같이 토론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좋은 또 정책도 만들어서 제시하고.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예. 약칭 한강 포럼으로 예. 불리잖아요. 예. 그래서 한강 포럼이라는 이제 저 제목만 보고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폐지를 그 전에 주장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제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법률안을 제가 발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이라는 단어만 보고 저는 이제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이 연구단체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1 맨 앞에 나오는 게 민생 현안에 대한 제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한강이라는 이름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강 유역에 있는 도시들의 의원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저는 뭐 모든 문제, 불합리한 규제를 비롯해서 또 발전 방향에 대한 그 아주 적극적인 뭐 정책이나 제도를 모색하는, 뭐 이거는 영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수도권 규제 문제도 이제 거기서는 거론이 될 수 있습니다. 논의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수도권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만의 논의가 아니고 비수도권의 의원님들도 같이 수도권 규제라는 거를 같이 공감하면서 어떤 거는 필요하고 어떤 거는 좀 불필요하고
또 앞으로 이런 걸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또 필요한 것은 또 이렇게 더 적극 더 살려서 존속시켜 나갈 수도 있고. 그 이제 20대 예. 첫 번째 1호 법안이었던 이 예.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대한 개정 또는 예. 폐지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하신다는 얘기고.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그때는 이제 제가 초선 때는 어떤 상징적 제가 조치로 네. 폐지 법률안을 낸 거고요. 현실적으로 폐지 자체는 어렵습니다. 네, 그 법이 이제 많이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지방에서 봤을 때는 또 지방 출신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수도권 규제 존치 필요성이 아직도 있다라고 보시고 또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폐지되기는 어렵다. 예, 폐지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만 그 합리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합리적으로, 하셔서 예,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예, 예. 그 말씀을 하셔서 예. 이제 이게 그 질문을 하나 드리면 예,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에 대한 약속이 예. 그리고 20대 예. 국회에서 첫 번째 예. 1호 법안으로 발의까지 했는데 혹시 예, 지키지 못할 약속을 그때 했던 거 아니냐? 혹시 예, 그런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럼요. 예, 많이 듣죠. 항상 지난번 제가 후보 저의 상대 후보랑도 TV 토론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 네. 어려운 과제인 거를 이미 그래서 지난 초선 도전할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또 이번에도 재선 도전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걸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또 그 방향이 옳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폐지라기보다는 합리적 개선이라는 현실적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고 해서 접어두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옳은 방향이라고 하면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면 서로 설득과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고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을 찾아서 어려운 일이면은 분명하지만 그럼요. 예. 합리적인 개선 불가능한 건 방안을 아니다 찾아서 이거죠. 예. 바꾸기 위한 노력은 해야죠. 계속 하시겠다. 당연하죠. 예, 그렇게 제가 그러면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은 난간 속에서 저의 인생 목표를 잡아서 지금까지 왔지만 모든 것이 쉬운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주변으로부터 공감을 형성하고 같이 서로가 윈윈하는 대안을 찾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이 많은 생각과 이게 느낌이랄까 어떤 이 소외가 좀 남다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느낌이나 어떤 소외 같은 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천 시민들께서 저 송석준을 이렇게 또 재선 의원으로 25년 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뽑아주신 것은 저에게 이제 거는 기대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우리 이천 시민들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천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규제라든가 또는 이천시가 갖춰야 될 기반 시설들, 예를 들면 지난해 우리가 지난 20대 해결하긴 했지만 그동안에 사라졌던 성남장원 자동차정도로 609를 살려내듯이 또 지금 우리 이천시는 이제 전철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로 지금 이제 장원역까지 이어지는 이제 내륙선 그것에 이제 조기 또 개통 또 부발 평택선의 조기에 또 개통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또 이천시의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이런 그 부족한 시설들을 제대로 된 모양으로 확충하는 데는 그래도 힘 있는 다선 의원이 필요하다. 네. 이런 어떤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바로 그러한 여망이 저에게 또 이렇게 기대로 모아주셔서 제가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25년 만에 이제 이천시 재선 의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해드립니다. 우리 이천 지역에서 흔치 않은 재선 의원님이 되셔서 21대 국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선 의원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을 못했다라는 변명은 이제 앞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21대 재선 의원으로서 어떻게 일을 하실 건지 예. 의정 활동에 대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적인 어떤 그 행보는 항상 이렇게 또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동료 의원들, 우리 이제 한강 포럼을 비롯해서 여러 동료 의원들과의 또 저는 협업, 그리고 또 이제 당은 다르지만 우리 다른 당 의원님들과의 또 서로 공동의 가치를 찾아서 또 공동의 이익을 또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미뤄졌던 과제들 하나하나 해결해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송석준 의원님을 만나서 앞으로 우리 이천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y